이번 리뷰는 이 두 가지 충공깽한 테스트 결과가 모든 걸 말해준달까? 드림이 괴물을 만들었네. 드림이 X40 울트라 광고가 들어왔다. 또 광고 내면서 치를 떨며 퇴마의식급으로 악플 달리던 형님 누님들 잠깐 스톱. 내가 이 로청 테스트 트랙들에만 광기로 거진 3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 제작한 이유가 광고던 아니건 모든 로봇 청소기는 똑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극한 테스트를 해서 그나마 공정에 가까운 비교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전 광고가 아니었던 삼성의 리뷰 설계나 현 광고의 리뷰 설계들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다. 뭐 광고라서 좋게 말하네 이런 게 걱정이라면 내 미사여구는 무시하고 이 리뷰 속 데이터값만 보고 이전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과 결과값을 비교해보면 구매에 도움이 될 테니 너무 극딜 박지 말자.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잖아. 결론 살짝 스포하자면 솔직히 예상외로 놀라웠다는 거? 뭐 길게 찌끄릴 필요 있어? 드림이 40 울트라 극한의 테스트 중심으로 빠르게 간대. 구석 청소 테스트. 올해 로청 대전의 핵심은 바로 사각지대의 청소다. 드림이의 경우 로봇팔로 이 문제에 대응했는데 중요한 건 이 로봇팔이 무려 2개지요. 업계 최초로 선보였던 찢어질 듯 벌려 물걸레 사각을 없앤 물걸레 메커니감에 전방으로 뻗어 구석 사각 먼지를 청소하는 사이드 로봇 브러쉬를 더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잘해주냐잖아. 그래서 각 부분을 테스트해봤대. 먼저 첫 번째로 코너 이물질 제거 테스트다. 율무 20g을 코너의 가로 세로 10cm 영역에 골고루 도포한 후 청소 테스트를 진행해봤다. 그 결과는 전방으로 뻗은 메커니감에 돌아가는 소리 사정없이 구석을 후려쳐 사각지대의 이물질을 끌어당겨 빨아들였는데 잔여량은 1.7g으로 잔여율 약 10%대를 보여줬다. 보통 메커니감이 없는 경우 구석 잔량이 12g, 약 60%의 잔량이 남는 걸 생각해보면 구석 청소만큼은 메커니감이 있는 것이 확실히 효율적이었다. 두 번째로 벽면 물걸레질 테스트다. 벽에서 2cm 간격으로 간장을 도포하여 테스트해봤다. 그 결과는 확실히 벽 끝까지 붙은 걸레 패드가 구석진 이물질까지 잘 닦아줬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걸레 패드의 크기가 크면 이물질 제거의 용량도 비례할까였대. 그래서 간장량을 늘려서 테스트해봤는데 걸레가 커도 양이 많아지면 역시 무리였대. 사이드 사각 청소는 가벼운 먼지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용도에 맞다고 본대. 다만 드림이의 경우 이 늘어나는 메카닉 걸레 패드에 기능을 하나 또 더했으니 바로 스윙 마 베이베. 고마셀이 허리를 돌려 제끼는 스윙 댄스다. 이 냉장고나 소파 아래 같이 공간이 있어 좀 더 안쪽까지 청소해줬으면 하는 곳을 본체를 돌려 청소해주는데 가뜩이나 늘어나 있던 팔에 사거리가 중첩되면서 무려 안쪽 4cm까지도 깊이 청소해준대. 구석 청소 결론 정리. 최신 트렌드인 사각 청소 부분에 있어 걸레뿐 아니라 회전소를 통해 투타치로 들어가 현 최고 수준을 보여줬대. 특히 스윙 댄스를 통한 사각의 사각까지 청소한 부분은 단순 물리적인 성능뿐 아니라 공간에 대한 정확한 인지력 또한 필요한 부분인지라 피지컬과 내지컬 모두 상당한 발전 수준이라고 느꼈대. 흡입력 테스트. 흡입력 싸움이라는 게 보면 네가 10,000 내면 그 다음 11,000, 그 다음 12,000 이런 식으로 짤짤이로 올라가는 게 이 바닥인지라 솔까 이제는 거진 숫자 노름이라고 본대. 그래도 나름 12,000파스칼이라는 업계 최고 흡입력을 강조했다면 검증해보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어? 크기와 입자의 무게 등을 고려하여 율무, 조, 설탕 세 가지를 카페 뒤에 100g씩 골고루 뿌린 후 흡입력 테스트를 해보았대. 그 결과는 우선 가볍고 입자가 큰 율무의 경우 청소 후 율무단 2개가 남아있었대. 정밀 저울로도 무게가 측정이 안 될 정도로 적은 양이라 사실상 100%에 가까운 엄청난 성능이었대. 다만 입자가 작아질수록 결과가 좀 달라졌는데 조의 경우 잔여량 3g으로 97%, 설탕의 경우 잔여량 10g으로 90%의 흡입력을 보여줬대. 물론 이 정도도 올해 출시 로청 중 2위권 성적의 훌륭한 수치다. 다만 흡입 스펙은 단독 1위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궁금해서 이 결과를 파봤는데 개인적으로 이 차이는 속도에 있다고 본대. 드림이의 경우 카페 뒤 기동이 타 청소기들보다 좀 빠르대. 카페처럼 박힌 이물질을 빨아들이려면 강력한 힘으로 오래 빨아들여야 하는데 카페 뒤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 미처 다 빨아들이기 전에 이동해버린 거대. 그래서 가볍고 큰 율무 같은 입자의 경우 빨라도 깡 스펙으로 흡입하여 1위를 하였으나 밀도가 높아 작고 무거운 조화 설탕에선 이렇게 미처 빨아들이지 못한 흔적이 남았다고 본대. 물론 카펫 강력 청소 모드로 2번 교차로 천천히 청소할 수 있는 기능은 있으나 카펫 같은 바닥이나 이물질이 많은 지역의 경우 AI가 인지하여 자동으로 속도를 좀 줄인다거나 하면 더 개선될 결과 같아서 업데이트되었으면 하는 부분이래. 흡입력 정리. 사실 흡입력은 단순 숫자 스펙보다는 브러쉬의 형태, 흡입 구조, 동선, 이동 시간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다. 복합적인 영역을 봤을 때 흡입력 또한 탑급 수준이었대. 카페디 흡입 테스트가 단독 1위는 아니었지만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통해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대.
머리카락 엉킴 테스트. 최근 로청 기술 핵심 중 하나가 머리카락 엉킴을 얼마나 방지하느냐이다. 정말 다양한 기술 발전들이 있는데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아예 안 엉키는 구조의 소를 만든다, 혹은 엉키는 머리카락을 자른다. 대부분이 이 후자인 머리카락을 자르는 커팅 기술을 탑재하는 추세인데 드림이도 이 방식이다. 이렇게 빛처럼 촘촘한 삼중컷 칼날을 메인 브러쉬에 배치하여 끼는 머리카락을 잘라 엉킴을 방지하는 형태다. 긴 말 찌끄릴 필요 없이 100% 자연모 2g을 골고루 뿌려 흡입해보았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엉킴이 거의 없었대. 솔까 이 커팅 형태의 브러쉬들 엄청 많이 사용해봤음에도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 이건 꽤나 결과가 훌륭하다. 물론 힌지 부분에 끼는 머리카락은 발생하는데 이렇게 잘라내는 브러쉬 중에선 단연코 원탑 수준의 엉킴 방지였대. 머리카락 엉킴 정리, 진짜 또 그저 그런 커팅 브러쉬 중 하나겠거니 했는데 드림이는 달랐대. 현재로선 엉킴 방지력만 봤을 때 업계 넘버 2라고 본대. 솔직히 결과에 좀 놀랐대. 진짜 안 엉켰네. 물론 단 한 톨도 안 엉키는 건 아니고 힌지 부분의 엉킴은 방지가 안 된다는 아쉬운 점은 있었대. 그리고 카페 뒤에서의 하드코어 흡입 테스트 시 실리콘 브러쉬보다 흡입률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대. 참고로 이전 흡입력 테스트는 실리콘 브러쉬로 했고 이 엉킴 방지 브러쉬는 펼메대. 물걸레 테스트. 자, 드림이 하면 또 전통의 걸레질 강호 아니겠어? 과연 그 명성 그대로인지 세 가지 분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테스트해봤대. 먼저 가장 점성이 약한 딸기잼을 2cm 간격으로 동일하게 배치한 오염물과 점성이 더 강한 땅콩잼을 가로 세로 2cm 모양으로 발라 물걸레 전용 모드 중 가장 강력한 딥 모드로 닦아보았대. 그 결과는 현 1타급 로청들이라면 다 깔끔하게 닦아내는 딸기잼은 역시나 깨끗하게 닦였다. 여기까지는 시나리오대로였는데 놀라운 건 점성이 강한 땅콩잼이었대. 현재까지 어떤 로청도 단 1회 만에 깨끗하게 닦지 못했던 이 땅콩잼을 정말 단 한 번의 청소로 깔끔하게 닦아냈대. 가까이서 봐도 테이프 속 낀 걸 제외하면 정말 깔끔하다. 여기서부터 약간 심상치 않다고는 생각했는데 설탕으로 풀강된 믹스커피를 24시간 말려고 친 하드코어 테스트를 해보니 와, 이게 된다고? 플래그십 로청들이 1회 청소 시에 기스 정도만 내던 이 믹스커피 자국을 단번에 싹 지웠대. 내가 매번 드림이가 걸레질 최강의 투톱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여주니 좀 얼떨떨한 수준이대. 이런 강력한 물걸레질 성능 외에 10.5mm로 걸레가 리프팅되어 러그에 닿지 않는데 물걸레 전용 청소 시에 메인 브러쉬나 로보팔 브러쉬가 리프팅되어 브러쉬로 인한 교차 오염을 막는 것도 좋았대. 드림이 원조 기술인 신발 벚꽃 청소도 예전에 흡입 전용 청소 시 아예 걸레를 탈착하여 러그 등의 물걸레로 인한 오염을 원천 차단한대. 물걸레 정리, 물걸레 1왕 브랜드다운 독보적인 세척력 결과를 보여줬대. 내가 꼽는 물걸레 투톱 중 하나인데 일단 현재까지는 개인적으로 올해 물걸레 세척력 1위라고 본대. 회피력 테스트. 드림이가 신흥 강자로 떠오르며 4강 체질을 굳혔지만 사실 가장 약점으로 꼽히던 부분은 역시 이 회피력 부분이었대. 하지만 이번 모델은 절치부심했는지 회피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전면 카메라 센서를 하나에서 2개로 업그레이드했대.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인생은 실전 아니겠어?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세부적으로 테스트해봤대. 먼저 가장 많이 걸리는 전선의 경우 굵은 전선과 얇은 핸드폰 충전선 2개로 테스트해봤대. 굵은 전선뿐 아니라 선이 얇고 낮은 핸드폰 선까지 무난하게 잘 회피했대. 요즘 회피력 좀 친다면 기본적으로다가 피해줘야 한다는 똥 레플리카 또한 가볍게 회피하는 모습이었대. 분위기도 후끈 뜨거워지는데 pit이 좀 올려서 높이가 2cm 남짓 되는 작은 애기 양말로 테스트해봤는데 역시나 무난하게 인식하여 회피하며 청소했대. 자, 여기서 최근 회피 1왕급을 판별하는 기준인 얇은 빵끈을 놓고 테스트해봤대. 와, 이거 높이도 엄청 낮아서 난이도가 높은 장애물인데 인식 후 회피하였대. 야, 드림이 진짜 성장 무섭네. 다만 회피 정도의 한계가 궁금해서 가로 3cm, 세로 7cm 레고로 높이를 낮춰가며 테스트해봤대.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레고가 재질 자체가 반짝이는 플라스틱 재질이라 천이나 선 대비 센서 인식 난이도가 훨씬 빡세대. 아무튼 2cm 높이의 레고는 무난하게 회피해주셨대. 그래서 높이를 1.4cm로 낮춰봤는데 여기선 인식조차 못하고 그냥 밀어버렸대. 이 분야 1왕은 삼성인걸로. 개인적으로 회피력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회피 반경이대. 센서의 예민도 알고리즘을 어떻게 셋업하느냐에 따라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하는 반경이 달라지는데 이게 세팅값에 따른 장단점이 있대. 이 회피 반경이 넓으면 걸리는 위험은 줄어들겠지만 청소 사각이 넓어진대. 반면 회피 반경이 좁으면 청소 사각이 줄어들지만 걸리는 위험은 올라간대. 드림이의 경우 이 회피 반경이 회피율 1왕급들 대비 좁은 편이대. 덕분에 드림이는 두 가지
특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말했듯 이렇게 장애물 가까이 회피하면서 청소 사각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장애물로 인해 이동 동선이 좁을 경우도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청소를 해준다는 거다. 단점은 상대적으로 장애물이 걸릴 확률이 조금 올라간다는 건데, 이렇게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가진 빨래 건조대도 인식하고 회피했는데 회피 반경이 좀 좁다 보니 피한 동선에서 이렇게 올라타서 걸리는 경우가 있었대. 근데 걸린 순간 뭔 로켓처럼 튀어나가면서 돌파를 하는데, 이 기능 지금 잘 기억해둬라. 이거 뒤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대. 회피력 정리. 세밀한 장애물 인식력 수준은 삼성에 이어 2위권 수준으로 그간 회피력은 좀 밀린다라고 생각했던 드리미의 성장을 보여줬대. 회피 반경이 좁은 편이어서 사각을 없애주는 점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이었대. 향후 회피 성능 고도화 수준을 결정하는 건 이 예민한 센서 대비 이 회피 반경을 얼마나 절묘하게 세팅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대. 문턱 돌파 테스트. 유아용 매트나 문턱 등 K 장애물이 많은 국내 환경상 문턱 돌파 성능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홀대받는 기능이라고 본대. 보통 몇 년간 플래그십 로청들이 이 문턱 돌파 스펙이 2cm로 가장 변화없는 성능 중 하나라서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드리미의 경우 2.2cm네? 0.2mm 차이긴 하지만 변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반가울 정도였대. 여기까지만 봤을 때 뭐 엇비슷하거나 1, 2mm 높은 수준이겠거니 했는데, 사실 모든 테스트 중 가장 충공깽한 결과가 바로 이 문턱 돌파 테스트였대. 자, 한번 봐봐잉. 가볍게 삼성이 넘지 못했던 17mm부터 시작하자면 뭐 다른 로청처럼 쳐보고 간보고 하는 것 없이 한 방에 넘었대. 자, 대부분의 로청 돌파 스펙이 2cm이지만 이렇게 각진 테스트 턱의 환경상 디버프 때문에 2mm 정도 낮은 18mm가 돌파 최대치인데, 과연? 핑감만요. 다들 버둥버둥대면서 간신히 넘는 18mm를 이렇게 쉽게 넘는다고? 자, 19mm. 여기서부터는 다른 로청들이 전혀 넘지 못했던 영역인데, 도랏? 아니 뭔 일말의 걸림도 없네. 자, 20mm. 여기서부터는 진짜 어렵겠지. 저기요, 현지 개구리세요? 4분이 넘는데. 21mm. 스펙상 한계에 가까운 턱은 그래도 힘든 티네. 망설임 없이 성공. 드디어 스펙상 한계치인 22mm인데 과연? 역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리. 아니 말 끝나기가 무섭게 아슬하다 부스터 쓰면서 돌파해버린대. 하야토인 줄. 저기 그래도 이제 23mm는 좀 무리시겠. 띠용. 이젠 어이가 없네. 이미 스펙치는 충분히 넘으셨는데 23mm 넘어보시. 정체가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우상역급 돌파쇼는 월마리아급 25mm 장벽, 아니 문턱에서야 멈췄대. 진짜 이건 내가 사용해본 모든 로청 중 독보적인 수준의 돌파 능력이었대. 왜 그럴까 분석해봤는데 크게 피지컬적인 이점과 뇌지컬적인 이점 모두가 돌파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었대. 우선 피지컬적인 장점은 이 문턱 돌파에 유리하도록 정면 하단부 높이가 타 청소기들 대비 2, 3mm 정도 더 높대. 덕분에 들었을 때 수월하게 문턱 위로 본체가 타고 올라간대. 하지만 진짜 찐은 뇌지컬적인 장점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드리미는 앱상에 이렇게 스펙상 타고 넘을 수 있는 문턱은 지나갈 수 있는 문턱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놨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수록 회피 센서가 발전하고 있다고 했잖아. 문제는 이 회피 센서의 예민도가 함께 올라가면서 회피가 아닌 타고 넘어야 할 매트나 문턱까지 장애물로 인식한다는 데 있대. 내가 에코백스 X2 옴니도 오랜 기간 썼는데 이게 스펙상 돌파 높이가 2.5cm로 엄청 좋다. 근데 전면 센서가 예민하다 보니 22mm 유아용 매트도 장애물로 인식하여 회피했대. 이게 제조사들도 돌파력과 정교한 인식률이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였던 거지. 이걸 드리미는 앱상에서 넘어야 할 문턱으로 수동 세팅함으로써 문턱을 장애물이 아닌 풀가속으로 넘어야 할 대상으로 강제 인식하게 하여 문턱 돌파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거다. 와, 난 진짜 여기서 무릎을 탁 쳤다. 개인적으로 진짜 실상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발전은 화려한 게 아니라고 본대. 이런 작지만 평소의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게 진짜 가전 발전의 본질이라고 본대. 문턱 돌파 정리, 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턱 돌파 성능 압도적인 원탑이대. 스테이션 테스트. 스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성능 중 하나가 바로 물걸레를 깨끗하게 빨아주는 세척력이대. 스펙상 최대 70도의 온수로 세척해준다는데 실제로 세척이 끝난 후 간접적으로 측정해보면 40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줬대. 개인적으로 이 온도가 중요하긴 한데 흡입력과 마찬가지로 걸레 세척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저 숫자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편이대. 우선 스펙 온도가 기계 내부에서 데우기 시작하는 온도거나 그 물을 섞어서 출수한다거나 하면 사실 겉에서 재는 간접 측정치로는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대. 뭐 50도건 100도건 그래서 이렇게 지지고 볶는 이유는 깨끗이 세척되냐라는 결론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타 제품들과 동일하게 간장을 2.5mm 뿌린 후 세탁 테스트를 진행해봤대. 그 결과는 간장 자국이 전혀 남아있지 않고 깔끔하게 세탁되었대. 여기서 진또배기는 세탁 후 걸레를 짠 후 그 물의 탁도를 봐야 하는 건데, 와, 올해 테스트한 제품들 중에서 가장 깨끗한 탁도를 보여줬대. 심지어 이거 세제는 쓰지도 않고 물로만 세척한 결과라는 거. 간접 온도 측정치만 보면 올해 출시 로청
세척 중 삼성이 60도로 가장 높아서 제일 깨끗하게 세탁돼야 하지만 이전 테스트에서처럼 간장 흔적이 좀 남아있는 모습이었대.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스테이션 세척력은 물 온도와 더불어 세척판의 구조, 걸레 회전 및 압력, 시간, 출수량 등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온도라는 변인 하나에 너무 휘둘리진 않았으면 한다는 거다. 그리고 제조사들도 소비자들 안 헷갈리게 스펙 온도를 걸레판에 나오는 출수 온도로 좀 기준을 통일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개인적으로 이 스테이션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 이 두 개의 듀오 스크레이퍼가 와이퍼처럼 더러워지기 쉬운 이 세척판 바닥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부분이었대. 보통 걸레를 닦으면 바닥에 오수 속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시커멓게 변하는데 이번 드림이 제품은 이걸 스크레이퍼가 닦아줘 한 달이 넘게 사용해도 크게 더러워지지 않았대. 세제도 전용 디스펜서가 따로 생겨서 사용이 더 편리해졌대. 드림이 X40 울트라 장점,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강점은 강력한 물걸레 세척력과 자동 세척 능력, 그리고 독보적인 문턱 돌파 능력과 이를 통한 걸림 상황 시 탈출 성능이었대. 이 부분은 앞선 테스트에서 말했으니 간략하게 이렇게 언급만 하고 그 외 장점들을 이야기하자면 크게 세 가지였대. 첫 번째로 디테일한 세부 조정이대. 드림이만큼 성능을 앱에서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는 브랜드가 없대. 우선 대표적으로 걸레 세팅 디테일은 진짜 미쳤대. 젖은 정도만 해도 32단계로 조정할 수 있고 걸레 세척 빈도도 25단계로 조정 가능한 정신나간 디테일 자유도를 부여한대. 거기에 물걸레 경로도 무려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대. 청소 사이클도 보통 한 번에 2회까지가 대부분인데 이건 3회까지 조절할 수 있대. 앱에서 돌파 가능한 문턱이나 경사로까지 세팅 가능한 건 덤. 두 번째로 저소음이대. 드림이가 소음이 꽤 적은 편인데 이번 제품의 경우 확실히 더 조용해졌대. 내가 이 부분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어서 초고성능 음향 측정기를 샀대. 이 제품이 쩌는 게 측정 시간 동안 내내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해 그 평균 값을 즉석에서 산출해낸대. 그만큼 가격도 개쩔어서 이거 한 대가 100만원이대. 아무튼 1분간 동일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을 보면 물걸레와 흡입 동시 모드에서 가장 강한 흡입력으로 청소를 했을 때 삼성과 평균치가 거진 9dB 가까이 난대. 맥스 플러스라고 한개의 한계치인 12000파스칼을 다 끌었으면 삼성과 평균치가 비슷해진대. 참고로 삼성 흡입력 최대치는 드림이 절반인 6000파스칼이니까 소음을 꽤 잘 잡아냈다는 걸 알 수 있대. 세 번째로 AS대. 이제 삼성도 번듯한 올인원을 가지고 있어. 더 이상 플래그십 올인원급에서 드림이가 AS에서 가장 좋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상황급에서 가장 안정적인 AS망을 가진 투톱 중 하나대. 드림이 X40 울트라 단점, 물론 이 제품도 완벽할 순 없어서 몇몇 단점들을 가지고 있대. 우선 가장 거슬리는 건 역시나 과도한 백워킹이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안전하게 회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 기동을 하는데 이 기동 자체가 잦으면 청소 시간이 오래 걸린대. 문제는 이 백워킹이 드림이 전통의 종특이라 유난히 빈도가 잦은 편인데다 장애물은 그렇다 치고 벽 모서리 같은 데서도 꽤 많이 백워킹을 한대. 특히나 답답한 건 이런 의자 다리 같은 경우인데 정말 뻥 안 치고 이 다리 하나하나마다 모조리 백워킹을 한대. 그에 따라 청소 시간이 늘어나는 건 뭐 당연하고 이런 건 알고리즘 상의 고도화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개선됐으면 좋겠대. 스테이션의 흡입력도 좀 아쉬운 포인트다. 아까 말했듯이 저소음이 강점이라고 했잖아. 이 제품 스테이션 흡입 소음도 67.8dB로 엄청 낮은 편이래. 삼성이나 기타 플래그십들이 보통 70dB 초중반의 소음을 보이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꽤 조용하대. 하지만 가전은 흥가 교환인 법, 소음을 잡기 위해 흡입력도 좀 조율을 한 편인지 설탕같이 무겁고 약간 서로 좀 달라붙는 성질의 이물질이 다량 있다면 이건 완전히 한 번에 흡입하지 못해 먼지통의 잔량이 꽤 남아있었대. 물론 일반적인 먼지 수준의 생활 이물질은 문제가 없으나 타 스테이션 흡입력 대비해선 좀 약했대. 스테이션 높이도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대. 매번 말하지만 스테이션 높이는 물 압력에 영향을 끼쳐 급배수 관련 고장에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편이대. 삼성도 55cm로 꽤 높다고 느껴졌는데 드림이는 그것보다 4cm나 더 높은 59cm나 된대. 상한급 브랜드들이 스테이션을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는 요즘 혼자서 뭔 모두의 마블 찍으시는지 랜드마크 건설 하고 계신데 이건 호불호의 영역이긴 한데 이 황금색 포인트도 개인적으로 좀 튀어서 좀 부담스럽대. 가격은 출시가 179만원으로 절대적으로는 비싼 금액이긴 한데 작년 플래그십 4황 중 출시가가 가장 비쌌던 게 드림이었는데 올해는 다른 사황들과 좀 키 맞추기를 하는 모습이긴 하다. 메리트 있는 출시 할인 링크는 댓글에 정리해놓겠대. 별평, 내가 이번 리뷰 장점 부분에서 따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드림이 최고의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최강의 밸런스대. 피지컬적인 성능과 기능들, 소프트웨어적인 안정성과 편의성 모두 뭐나 크게 빠지는 게 없다는 게 드림이가 가진 진짜 무서운 점이대. 반대로 말하면 드림이만의 독창적인 뾰족한 기술이 돋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지만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면 드림이가 답일 정도로 오툴 플레이어대. 걸레질이 정말 중요한 사람, 집에 매트가 많고 문턱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드림이가 현재 가장 적합하다고 본대.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